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오호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힘든 30대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남편 생일을 앞두고 식사 일정 잡자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불편해할지 모른다고 언지를 남겨두었고 물어보니 남편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친정 단톡방에 전하니 엄마가 그게 정상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런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 말이 수동 공격일 수 있다. 저런 말에 삼가달라. 이렇게 설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 일이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친정엄마는 오랜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은 받아왔지만 저는 한 번도 제 감정을 인정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한평생 이 답답함을 토로할 데가 없어 결국 엄마와 충돌이 생기고 다른 가족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들은 저를 비난하고요. 제가 예민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간섭과 집착이 심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어울리는 친구들이 이혼가정 아이들이라며 그 친구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내 딸과 놀지 말라며 관계를 끊으셨어요. 그 친구들이 받았을 상처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에서 큰일을 겪으며 소송을 당할 때도 엄마는 네가 힘들겠구나 라는 위로의 말 대신 너 때문에 내가 무섭다 라고 말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당신이 몸이 안 좋으면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 라고 하셨어요. 보통 자식을 낳으면 자기 부모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아이가 생기니 더 엄마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만 우선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이 나이까지도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설전에 휘말리는 제가 부끄러워요. 이런 제가 늙어가는 모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까요? 혼란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엄마에게 위안받고 싶은 마음이 욕심인 건가요? 사연자님 이야기 듣고 어떤 분은 어머니가 너무하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연자님이 예민하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연자님 상태를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지 몇 가지 시각을 제안해 볼게요. 첫 번째, 어디까지 자식 노릇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무섭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른 가족들이 다 불편해하고 혼자만 예민하게 군다고 그런 말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되게 이런 자식들만 부모님 노후에 갈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인데요.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거나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은 자식이 가정 내에서 호구가 되는 일이 진짜 흔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노인이 돼서 자식 봉양이 필요해지면 결국 그 자식만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희생해가면서 옆에 있더라고요. 사연자님이 이 경우다. 그 말이 아니라 미리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자식 노릇 할 건가? 미리 생각이라도 해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부모한테 어떤 마음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사람의 심리나 내면은 어렸을 때 상당 부분 형성되고 그게 평생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어릴 때 겪었던 일들이 나이 들어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그걸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태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릴 때부터 양육자하고 애착 형성이 충분히 안 되면 아이들은 불안감이나 결핍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대로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 결핍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한테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대로 어른이 되거든요. 지금 사연자님이 유일하게 마찰을 일으키고 자꾸 말다툼을 하는 유일한 자식이잖아요. 사실 어머님한테 가장 애정을 느끼는 자식이 사연자님인 거예요. 사실 부모님 세대한테 수동공격이다,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대개는 또 저러신다 속으로 이러고 그냥 잊어버려요. 저게 대놓고 상스럽게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태도를 내심 기대하고 있으니까 화도 나는 거예요. 제가 사연 듣고 갸우뚱했던 건 어머니가 비상식적이시네 이게 아니라 전에 그랬는데도 아직도 기대를 하시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게 뭔가, 그 기대가 이루어질 건가, 이런 걸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신화 중에서 바리대기 공주 이야기 있잖아요.
전설 속 왕국에서 오구대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공주만 내리 6을 낳았어요. 그러다 7째도 딸이 나오니까 딸 지긋지긋하다면서 내다 버렸거든요. 버려진 아이라는 뜻으로 이름도 발이라고 짓고 버렸어요. 그 아이를 가난한 노부부가 강에서 건져서 힘들게 키웠어요. 나중에 오구대왕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떤 고승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승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약수를 떠다 먹어야 낫는다는 거예요. 오구대왕이 키운 6공주들은 뭐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왕이 신하를 보내서 발이한테 가달라고 하니까 그걸 또 가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저승까지 갔어요. 몇 년 동안 온갖 고생해서 약을 구해서 아버지 살리죠. 말만 들어도 막 사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전설이나 민담은 사람들의 무의식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우리나라 민담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바리공주가 상자 같은 거 담겨서 강에 버려지는 것도 구약성서에서 모세가 버려지는 장면하고 비슷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무의식 안에는 가장 박대받는 자식이 가장 부모를 사랑하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사연자님 경우는 차별받았다는 에피소드는 없지만 내면은 바리대기 공주하고 가장 비슷해요. 다른 자식들은 충족받았거나 아니면 포기한 부분을 사연자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시라고 극단적인 질문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식 노릇을 하실 건가요? 아주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님 같은 자식만 부모님 노후를 혼자 책임지는 거 정말 너무 많이 봤거든요. 효도 좋죠. 근데 저는 이게 현대 사회에는 안 맞는 단어 같아요. 그게 상호적이어야지 효도는 일방적인 용어잖아요. 유교에서 생명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한테 은혜를 갚으라는 개념이 효도인데요. 현대 사회에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감사하다.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런 명제가 핵심인 철학자 쇼펜하우어 책이 요즘 이렇게 불티나게 많이 팔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효도보다는 가족애라는 말이 더 상호적이고 인간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현대의 바리대기들은 자꾸 효도를 하면서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밑빠진 독이에요. 자기 결핍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자식 노릇이 어디까지인가 선을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식 노릇 상한선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 마음이 편하다 하는 걸 내가 미리 정해야 돼요. 이런 마음의 작업을 해놓으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집착을 덜하게 되죠. 참고로 바리대기 공주는 나중에 세상과 저승을 이어주는 신이 되거든요. 무속신앙에서 최초의 만신이다 이렇게 되는 인물이에요. 저런 희생을 하고도 괜찮으려면 신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바리대기가 저승까지 가서 아버지를 구한 것도 효도라기보다는 중생을 향한 측은지심의 일종이다. 이런 해석이 더 어울리거든요. 이런 일을 평범한 인간인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부모님을 나하고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대충 3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X세대 이후 부모님하고 그 이전 부모님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X세대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인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한 세대라서요. 그래도 아랫세대를 이해해 보려는 것 같은 태도가 있어요. 사연자님 어머님은 거기 살짝 걸쳐 있거나 약간 더 이전 세대거나 하실 거거든요. 오히려 아예 옛날 분이셔서 전후 세대다, 교육을 못 받은 세대다 이러면 아예 다르다는 걸 빨리 인식하거든요. 근데 요즘 2세대 부모님은 나하고 비슷하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더 많이 배워서 자식 세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도 강해요. 어느 정도는 말이 통하는 것 같으니까 나하고 같은 차원인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어쨌거나 그 전후 세대가 키우고 직접 영향을 받은 세대잖아요. 겉으로는 다 이해한다고 해도 속은 안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걸 나하고 말이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말이 통하려면 시대별로 변하는 가치관을 공부해서 잘 따라가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인 건데요. 흔하지 않죠. 사연자님 어머님의 그 태도,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 그 전형적인 이전 세대 모습이잖아요. 예전 세대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취하던 태도거든요. 윗세대한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배우지 못하신 거예요. 요즘 트렌드 연구들 보면 10년 단위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30년 정도 위면 요즘 세상에 그냥 조상님 정도라고 보는 게 편해요.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혈연 관계는 뽑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라면 두 번도 안 볼 성격인 사람이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모두가 부족하고요. 상당수가 아주 정서적으로 미숙해요. 좀 덜 보고 덜 만나면 그게 티가 덜 나는데 가족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는 부모를 나를 포용할 존재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볼 시기가 되셨어요.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으로 랜덤으로 묶이게 되는데 이번 생에 내 부모는 뽑기가 좀 애매하게 됐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미숙하지만 책임감은 있는 한 존재가 저런 좁은 마음으로 나를 키우느라 고생했겠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요? 세 번째, 부모님을 독립시키세요. 사연에서 부모님이 물질적인 지원은 다 해주셨다 이러셨는데요. 혹시 그게 지금도 연결되어 있을까요? 부모님이 재력이 있고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면 이건 사연 종류가 완전히 달라져요.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완전히 독립된 두 인격체가 돼야 오늘 솔루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별개의 가정을 이루고 자기 삶을 잘 경영하고 사시는데 어머니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못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두 분이 서로에게서 독립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사연자님 말씀, 엄마에게서 위안을 바라는 게 욕심인가? 이 말이 참 걸리더라고요. 원래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안이라는 건 바란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라 그 어떤 관계라도 그래요. 기대하지 않았을 때만 선물처럼 오는 게 위안이에요. 그걸 바라는 걸 욕심이라고 하기는 좀 매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성공해서 생산력이 생기면 그걸 다 부모님들한테 쏟게 되거든요. 내가 아니면 부모님이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거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직 살만해요. 40대 후반에 벌써 자식 다 키웠다. 나 이제부터 자식에 벌어주는 돈으로 살 거다. 이런 부모님들이 꽤 있는데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40, 50대면 자식이 20, 30대인데 이 나이는 요즘 자기 하나 셀프로 먹여 살리기도 힘든 시대예요. 이 나이 때에 적은 월급으로 가족 부양하기 시작하면요. 커리어를 제대로 더 쌓거나 저축하는 것도 못하고요. 다음 단계 인생 과업을 하나도 못하게 돼요. 자식이 성인이 되면 누가 누구를 돌본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독립해야죠. 각자 독립된 존재지만 가족애로 유지되는 관계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연자님도 이제 어머님을 독립시켜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가족에서 파생된 위성가족이 아니라 독립적인 두 가정을 가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나 자신, 현재 가족, 원가족 이런 순서거든요. 사실 나 자신과 현재 가족관계까지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것도 어렵거든요. 먼저 자아와 현재 가족에 집중하셔서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시면요. 다른 관계까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자아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관계에서 먼저 풀려고 할 게 아니라 자아 단계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의 매듭을 푸는 게 필요해졌다. 예를 들어서 자아 문제를 해결해 가다가 엄마 어릴 때 친구들 가슴에 못 박아가면서 끊어놓은 거 사과해 주세요. 이런 말 하고 사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심리 상담 과정에서 이런 솔루션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사연 들어봤는데요. 아무리 나이가 든다고 해도 사람 마음이 성숙해지는 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내면 아이라는 용어로도 많이들 이야기하죠. 이 나이까지 그걸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보겠어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깨달아서 하루 맘 편하게 살고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사연자님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계신 다른 숙수님들도 하루빨리 마음이 편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